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많은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의 팬클럽이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요. 요즘 유독 눈길을 끄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미녀 쌈장 박수경 팬클럽인데요. 네,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의 도피 생활 중 경호 역할을 맡아오다가 검거된 박수경 씨의 팬클럽이 등장한 것입니다. 체포 당시 박 씨의 외모와 경찰에 체포되고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태도와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팬클럽까지 만들어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무리를 빚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결국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허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허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보궐선거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6시 현재요. 전국 투표율이 28.8%를 찍었습니다. 네. 지난해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재보선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그 마지막에 가서 33%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어지는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얼마나 투표장으로 달려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한 번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 전남 순천 곡성 그리고 나경원 노회찬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 을인데요. 네. 6시 현재 전남 순천 곡성은 45.2%를 기록했고요. 제일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높고요. 네. 거의 지방선거 분위기죠. 네. 서울 동작 을의 경우는 6시 현재 41.5%입니다. 네. 두 번째로 높죠? 두 번째는 높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역대 재보선 기록을 보면 투표율이 35%에서 여야 간의 희비가 갈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어느 쪽이 좀 높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 역대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35%를 넘으면 여야가 박빙의 결과를 보였지만 35%를 밑돌 경우에는 여권에 주로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14차례 치러진 재보궐 선거를 비교해 봤더니 투표율이 35%를 넘었던 7차례의 선거에서 여권이 4차례 그리고 야권이 3차례 승리하는 등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5% 미만인 7차례 재보선을 분석했더니 여권이요 한 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일종의 공식이 통할지 관찰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공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도 되고 저기도 되는 건데. 네. 그죠? 네. 지금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새누리당은 이미 경제, 민생 프레임으로 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을 보태달라 이런 거고요. 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사건 등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읍소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 차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 힘을 받느냐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필수적이고 원내 과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특권층의 경제가 아니라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오늘 진실의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건 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선거인데 말이죠. 온통 중앙당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이게 전국 선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불만인데. 숫자가 네.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유병헌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효정 씨죠. 네. 어젯밤에 귀가를 안 시켰죠.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틀 내내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은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 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검찰은 전날 자수했던 양 씨를 상대로 그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시키지 않았고요. 인천구치소에 인치한 바가 있습니다. 양 씨는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4일 회장님을 순천에 있는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면서 네.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도주 이후에 유 씨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자수 직전까지 금수원에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검찰 당직실에 전화까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어떤 답을 이끌어내렸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네. 자, 검찰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방송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네. 목포 해경 1, 2, 3정이죠. 네, 정장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부인하는 하는데요. 거죠. 네네. 네. 광주지검은요.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던 1, 2, 3정 정장 김모 경위가요.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 일지를 찢어내고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희는 일부를 찢어낸 다음에 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그리고 9시 47분 1, 2, 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서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허위로 적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한마디로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퇴선 명령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네. 김경희는 일단 지난 4월 28일 날 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또 감사원의 감사 때도 1, 2, 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 이렇게 연달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희 본인은 네.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요. 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퇴선하라는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은 왜 한 사람도 안 나타납니까? 그 참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했다는 사람이 네. 있고 들은 사람은 없는 거죠. 네. 네. 자,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퍼나른 것만 가지고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2부는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조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0여 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 표현물을 복사, 소지,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씨의 이적 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어렵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북한을 이롭게 할 그런 목적이 있는지를 입증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1분 막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운전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퇴근 시간 도심의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심 장춘당로 국립극장 사거리 방면 남산 2호터널 입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10km 미만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로 공항 방면 개봉일동 사거리에서 서부 트럭터미널 사거리 구간 1차로 일어난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이 아직은 혼잡합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구간도 10km 미만이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문 안쪽은 종로 신설동 방면 종로 1가부터 2가 다시 종로 4가를 지나 신설 로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종로 3가 이전부터 세종로 사거리까지는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참사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 프로젝트를 실시했었죠. 1,800억을 들여서 시행한 덕에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을 하고요. 나흘 만에 고령군 운수면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의 전염병 제어센터 김기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구제역 확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역 당국에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소, 돼지, 가축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우선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0년, 11년에 발생한 것과 동일한 그런 O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O형을 비롯해서 A형, C형 세 가지 혈청형 구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소와 돼지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해 왔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은 그런 전국적인 발생 확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 O형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 2003년 전에 발생한 것과는 약 한 4.5% 유전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고 네. 또 돼지의 경우에는 이 종별, 축종별 이 특성상 면역 형성이 또 소하고 다르게 아주 저조합니다. 예. 더욱이 국내 양돈 농가에서는 더욱이나 백신 접종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구제역의 발생이 앞으로 다소 또 경우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백신 효과를 너무 믿은 나머지 예. 상대적으로 구제역에 관해서 예방 활동을 한다거나 농가 교육을 하는데 좀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방역 체계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같이 백신을 접종해 왔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확산될 그런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구제역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전염병도 그렇겠습니다만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백신 접종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예방법이라 하겠는데요. 네.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축산 농가에서는 또한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선 보다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항상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요. 네. 네, 전화가 끊겼네요. 예.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전염병 제어센터의 김기석 교수하고 최근에 발생한 경북 의성군 그리고 고령군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에 관해서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2010년과 2011년에 구제역 참사가 발생을 했었죠. 그 후에 국가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백신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발생을 해서 우리가 청정국 지위를 찾았다가 다시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좀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돼지 농가에서는 좀 백신 접종을 깊이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구멍이 생긴 건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그렇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케이스가 전부 다 양돈장 돼지에서만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조사해본 바는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 형성 양성률이 소는 95% 이상 되는데 돼지에서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돼지의 경우 50%밖에 안 돼요. 예, 미만입니다. 원래 축종에서 물론 백신을 소홀히 한 면도 있고요. 네. 또 돼지 축종 자체가 종에 따른 종별 면역 형성이 그렇습니다.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 축산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네. 백신 접종을 한 2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으로 줄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맞는 얘기인가요? 꼭 처음에는 우리가 3년 전에 했을 때에는 돼지가 여러 가지 돼지 종류도 용도에 따라서 모돈도 있고 숫돼지도 있고 그다음 새끼를 놓는 모돈도 있고 이제 키워서 저희들이 먹는 삼겹살로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비육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새끼 돼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이런 비육돈 추라돈 이런 이게 대해서 2회 이상 백신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런 요구가 축산협회라든지 또 농가들에서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까? 네. 그래서 줄였는지는 제가 정부 당국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2회 접종으로 하다가 1회로 이렇게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2회 접종을 백신 주위에 위험 농가라든 이런 데는 2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농가들한테 그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 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그것은 돼지고기 구제역은 AI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한테 감염되고 있지만은 구제역은 일부에서는 아주 구제 바이러스를 무슨 한바가지를 마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한 얘가 사람 입 안쪽에 약간 물집이 생겼다가 그것도 3일 만에 없어졌고 아무런 거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구제역 발생이 있었지만은 사람한테는 전혀 해가 없다. 무관하다. 그건 제가 장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AI 말씀을도 하셨는데. 전남 한평에서 AI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혈청형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5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했는데요. 1차에서 4차까지 2003년도부터 1차에서 4차까지는 그것도 같이 2010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AI도. 그때까지는 H5N1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주 강독형의 그런 AI 바이러스였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심급성으로 발생을 해왔는데요. 이번 바이러스는 그거하고 다르게 H5인데 N8입니다. 8입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아주 심급성도가 다르게 그다음에 병원성도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전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가금에 발생해서 산란율을 없앤다든지 또 닭을 죽인다든지 이러한 만성형으로 숨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급성보다도 이 만성형으로 숨어서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축주들이 농장주들이 발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서 한참 지나가고 있는 뒤 발병하고 한참 지난 뒤에 안다든지 그래서 당국에 신고하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같으면은 지금 발생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도 숨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숨어서 발생되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한 차단 방역, 농장 차단 방역, 소독을 철저하고 외부인의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밀한 관찰이 약간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우리 방역 당국이나 여러 지자체나 중앙정부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 신고해서 A인지 A인지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의성군하고 고령군에서 발생한 구제요, 돼지농장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요? 확실하게? 예, 바로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OI 동물보건 세계 동물보건국에 신고해서 하고 그다음 쟤는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가 구제액이 발생했다 하는 세계 다른 나라한테 전부 다 알렸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산될 가능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쪽에서는 괜찮은데 유전형이 조금 많이 한 4.5% 2013년 전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번에 지금 의성과 고령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전자형은 세계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것과도 지금 최소한도 최근에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발생한 것과도 한 3% 이상 유전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어떤 건지를 굉장한 분석 고민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비해서 지금 만약 O형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유전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O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하게 백신만 한다 하면 가장 백신이 제일 관건입니다. 네. 백신만 철저히 한다 하면은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전국 확산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한 농가라도 더 이상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이 백신을 많이 풀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하게 백신 같은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더 대지 쪽에서도 양돈 쪽에도 백신을 한다 하면은 아마 더 이상의 큰 알겠습니다. 발생은 없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의 김기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3082님께서는 박수경의 팬클럽이 생긴 건 이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렬연주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각급 기관들의 보고는 마쳤고요. 다음 달 증인들의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삐끗거립니다. 여야 각자의 원하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양보 없는 대치 중에 있는데요. 다음 달 청문회가 과연 가능할는지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야당 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아, 국회에 계세요? 네. 피켓 들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아,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오늘은 하루 종일 피켓을 들고 다니네요라고 적으셨더군요. 왜 네. 무슨 피켓을 들고 다니셨습니까? 네, 그 이제 어제 얘기인데요. 예. 아침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하루 잤는데요. 아, 주무셨어요? 예, 요즘 이제 농성하느라고요. 세월호 특별법이 하도 안 돼서 예. 마지막 날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로 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시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자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족들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피켓을 뭐 들고
또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29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잘 안 돼서 네. 새누리당사 앞에 가가지고 의원들과 함께 네. 특별법 통과시키자는 피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항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조특위위원인데 네. 또 이 증인을 합의를 해야 청문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을 새누리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빼는 그런 상황에서 국조특위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열어서 그 회의장 앞에서 피켓 항의를 하기도 하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상황실 앞에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거 하루 종일 피켓만 들고 다니니까 이게 참 네. 저도 답답하다 그래서 썼죠. 그냥 피켓 아주 다용도로 쓰셨네요. 예. 자, 그러면 그 얘기 먼저 좀 해주세요. 국정조사 지금 특위위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 민주연합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 채택을 여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네. 그리고 정호성 부속실장, 네. 그리고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이렇게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 해경이 그 엉터리로 대응한 것은 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상황을 대통령께 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구조력을 잘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300명이 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는 이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지시했는지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죠. 네. 그렇게 해야 모든 구조력을 그곳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7시간이 넘게 회의 한 번 소집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핵심 측근과 대면해서 상의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7시간 넘어서 중대본에 가고 첫 지시하는데 그것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시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이거를 지금 비서실장도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다시 청문 과정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고 그게 안 되면 정호성 부속실장은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호성 부속실장을 불러서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가 계셨고 뭘 하셨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네. 그 점하고 이제 지금 이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구조 시스템을 그 새 정부 들어서 구축한 사람이 안행부 장관인데요. 그분이 유정복 그 전 안행부 네. 장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조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붕괴되었는지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불러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는 거죠. 꼭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 전부 다? 네. 예.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 청와대 부속실장 한 사람을 이렇게 못 내보내겠다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라고 밝히고 있나요? 새누리당 쪽에서? 글쎄 뭐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없다. 청와대가 저희는 아무리 봐도 현장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안보실 간에 100통화가 넘는 통화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개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7시간 비어있는 것이 굉장히 이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호성 부속실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 국조특위가 진상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속실장도 이렇게 못 내보내겠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또 무슨 참여정부 때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글쎄 이제 문재인 의원 나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저희는 저희가 요구했던 핵심 증인 3분이 나오면 문재인 의원 못 나갈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의원 증인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뭘 물어보겠다는 게? 글쎄요, 옛날에 청해진 해운이 이제 법정 관리에서 벗어난 시기가 2007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때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이기 때문에 나와서 밝히라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만든 18년 된 세월호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그게 2008년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못 나갈 거 없고요.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증인 3분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 3분 못 나가겠다고 문재인 의원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언제까지 결판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증인 합의를 일주일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건데 핵심 증인들 빠지고서 청문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하고 그리고 4일로 저희가 잡은 게 첫 번째는 세월호의 선원들 중심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규제 완화돼 있는 했던 그런 유착 관계 이런 거 밝히는 게 첫날, 두 번째 날은 해경 해수부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날은 방송에 이 오보가 전원 다 구조했다 이렇게 했던 그 오보가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컨트롤 타워로서 이 청와대의 기능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청문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합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 합의하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나요, 양쪽에서? 네, 오늘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피켓 시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러게요. 이게 피켓 시위 저희 의원들의 피켓 시위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이 20몇 명이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7일 지나서 다 병원에 실려가고 2분 남아서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을 건 단식을 엄마 아빠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특별법 문제, 이 문제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모르시죠? 특별법 문제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저희도 낸 법이 있고 가족들이 낸 법도 있고 새누리당이 낸 법도 있고요.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개 조문 정리가 거의 끝나가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들 안에 보상 문제를 들어서 보상법이다. 과도한 보상법이다. 이렇게 또 막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상 문제는 다 빼고 진상규명법만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상규명법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진상규명법을 만들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고 특검을 야당이나 가족들이 추천하면 받겠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더라도 야당이나 야당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가 걸려서 아직도 그거는 진전이 없죠. 네. 그렇게 결국 이제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누가 지명하느냐 여권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당 측에서는 야당 측이 추천하는 인사를 지명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 유리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검찰 조사가 매우 미흡하고 네. 아주 부분적인 조사하고 사실 핵심으로 다가가는 문제들은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느냐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요 아예 저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자 저 사람 해가지고 타협을 해버리세요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예. 정부가 추천하는 이 특검인 경우에는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냥 검찰 하는 건 믿고 말지 뭐하러 특검을 또 하겠습니까? 예. 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건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요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산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가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씨의 팬클럽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6009님께서는 외모와 여성 호위무사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5335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라마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영웅론이 확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물정 0945번 휴대전화 보내주시는 것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